당신의 꿈과 직업은 안녕하십니까? 미리 만나보는 생생한 직업의 세계. 길을 찾는 여러분께 그 해답을 드립니다. 랭킹쇼 자, 위클리. 자,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랴, 취업 준비하랴 수고한 여러분들 정말 좋은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무슨 얘기냐? 겨울방학이 돌아왔는데요. 네. 방학 때는 좀 쉬면 좋으련만 또 그게 아니잖아요. 공부도 해야죠. 또 좀 여유가 없는 분들은요, 아르바이트까지 해야 됩니다. 대학생, 취준생들 정말 쉴 여유가 없는데요. 저도 대학교 때 그러고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안 해본 게 없을 정도인데요. 네. 혹시 지연 씨는 어떤 계획 있습니까? 저도 과외를 참 많이 해봤는데 이 카페 알바 그리고 과외 또 논문 번역 아르바이트까지 굉장히 많은 알바를 했는데 사실 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냥 용돈 버는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아르바이트라는 게 용돈을 조금 벌 수 있는 거지만요. 미리 사회 경험도 해보고 맞아요. 부모님 부담도 덜어드릴 수 있어서 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또 나중에는 사회생활하면서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참 아르바이트 할 때는 고생이란 말을 했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만큼 좋은 경험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아르바이트를 안 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다고 하는데요. 아르바이트도 똑똑하게 잘하자는 취지에서 오늘도 꿀팁 알려드리겠습니다. 백만 취준생의 알쏭달쏭 속마음을 알아보는 랭킹쇼. 오늘의 주제는요. 짧고 굵게 겨울철 이색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봅니다. 랭킹쇼 자, 위클리. 오늘도 우리 김영경 씨 그리고 이정선 학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취업 컨설턴트 박우식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여러분의 취업을 책임지겠습니다. 취업 컨설턴트 박우식입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프리랜서다 보니까 정말 방학이 있었으면 좋겠다. 방학이 있으면 일하고 싶어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취준생들뿐만 아니라 직장인들도요, 방학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요. 우리 뭐 졸업한 영경 씨는 뭐 방학이 무의미하다고 하겠지만서도 우리 정선 씨 마지막 방학인데 또 계절 학기란 말이에요. 네. 아쉽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네, 굉장히 이제 휴학까지 해서 5년 동안 다닌 학교를 졸업을 한다는 게 조금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동기들이랑 이번에 졸업여행을 같이 가기로 했어요. 네,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이제 취업 준비를 같이 하면서 돈을 좀 벌어볼 계획입니다. 학교 교무처장님이 고맙다고 정선 씨 때문에 학교가 운영됐대요. 그래서 혹시 방학 계획은 없어도 뭐 딴 거 겨울 계획이 있습니까? 네, 저는 겨울 때 그냥 뭐 취준 준비만 하는 게 심심할 것 같아서 학원에서 애들 영어 가르칠 것 같아요. 네네네. 좋네요. 그것도 좋은 것 같은데 박 대표님 예. 클럽 갈 계획 말고 좀 제대로 겨울을 책 쓴다고 하셨죠? 네. 뭐 또 다른 계획 없습니까? 저는 이제 그 사실 상반기 공채 시작 전 방학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저도 이제 뭐 방학 기간이지만 좀 더 바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 공채를 준비하는 학생들과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네. 네, 방학이 참 여러모로 중요한 것 같은데 대학생 10명 중 4명이 학기 방학 상관없이 항상 알바를 한다는 조사가 있었는데요. 이 알바도 여름 그리고 겨울에 따라서 선호도가 좀 다르거든요. 네. 다들 어떤 아르바이트 해보셨어요? 저는 미국에서 한 1년 정도 일본 일식집에서 알바를 한 경험이 있는데요. 그때는 밖에 이제 한 12개 테이블이 있는데 저 혼자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엔 팁으로 많이 받잖아요. 네. 하루에 한 5시간 일하고 10만 원은 기본이고 오. 와. 많을 때는 20만 원 그 받은 정도면 적. 괜찮은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진짜 땀 뻘뻘 흘릴 정도로 뛰어다녔어야 했어요. 정선 씨는요? 저는 알바 경험이 굉장히 많은데요. 뭐 호텔 알바, 학원 강사, 방송 촬영, 콜센터, 카페 알바, 편의점 등등 많은 걸 했었어요. 건강이네요. 그런데 이제 5년째 하고 있는 알바가 하나 있어요. 네. 그게 바로 과외인데요. 제가 이제 이공계열이다 보니까 수학 과외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과외는 꿀알바라고 하잖아요. 춥든 덥든 항상 실내에서 하다 네. 보니까 계속 이제 하게 됐는데 이제 과외는 이제 계속 가르치는 노력을 하고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시급이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게 찾기는 어려운 만큼 네. 이제 또 하는 건 굉장히 좋은 알바더라고요. 근데 권영찬 씨랑 네. 박 대표님도 알바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아유, 제 놀라죠? 앞에서 아르바이트 아짜 얘기하지 마세요. 네. 사실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강원도 영월에서 서울로 전학이 왔거든요. 네. 근데 다른 학생들은 샤프를 쓰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샤프가 없어서 근데 엄마 아버지가 힘들다는 걸 알아갖고 연필만 이렇게 침묻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동네 고물이랑 고물을 다 주워다가 팔아갖고 샤프를 20개나 살 수 있는 돈을 벌었고요. 와. 그래서 고등학교, 대학교 사실은 영어 아르바이트에서부터
안 해본 게 없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 경험이 되게 큰 도움이 된 게 네. 사실은 방송이나 또 강연장에서 이게 좋거든요. 막걸리 공장에 알아봐있죠. 패스트푸드점 알아봐있죠. 롯데월드 민속촌에서 알아봐있죠. 한겨울에 세차장 알아봐있지 안 한 게 없어요. 정선 씨처럼.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의 프리랜서로 또 네. 대표로 이렇게 스타트업을 할 때 그 경험이 저한테 정말 꿀맛 같은 꿀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혹시 박 대표님은요? 롤러장 아니에요? 저 롤러장 DJ도 했었어요. 롤러장 DJ. 아, 진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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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옛날 이제 여름에 네. 지하철 공사장에서 아르바이트 했던. 아, 그래요? 진짜 땀이 너무 많이 되게 나요. 힘들었을 텐데. 네,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일단 7만 원 주더라고요. 아니, 그 당시 굉장히 많은 돈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아르바이트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떤 아르바이트 경험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제는요. 올 겨울 방학 동안 아르바이트라는 대학생, 취준생을 위해서요. 눈여겨볼 만한 이색 아르바이트를 꼽아왔습니다. 짧고 굵게 겨울철 이색 아르바이트 베스트 5입니다. 5위는 뭔지 열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5위입니다. 1년에 딱 한 번 연말정산 알바. 요거 맞습니다. 직장인들에게 12월은 연말정산으로 정신없는 달인데요. 근데 이런 연말정산 알바 세무서에서 하는 건가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네, 사무보조 알바로는 보기 드문 단기 알바로 선호도가 참 높습니다. 세무 처리를 도와주는 세무법인이나 관련 증빙 발급이 증가하는 보험사 그리고 병원 등을 중심으로 연말정산 행정 지원 그리고 서류 접수 및 검토, 안내 및 상담 업무 등의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네. 업무 특성상 엑셀 등 OA 프로그램 활용 능력을 좀 갖추고 있어야 하고요. 경영이나 세무 그리고 회계학 등 관련 전공자거나 관련 알바 경험자를 우대 채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월급은 160만 원에서 180만 원 정도로 보통 2달 내외로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연말정산 알바, 이 단기간에 수입도 좋고 좀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저는 수학이 약해서 아마 제가 정산을 하면 회사 망할지 않을까. 망하게 하면 안 됩니다. 네. 정선 씨는 이게 좀 솔깃하죠? 네, 저는 이걸 실제로 하고 있는데요. 이제 외삼촌이 운영하는 회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연말에 이제 저는 한 달 이렇게 일하는 게 아니라 5일 정도 가서 연말 정산을 하는데 네. 40만 원 정도 받거든요. 오, 짭짤하네요. 괜찮네요. 네, 그래서 연말 연초에 돈이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굉장히 짭짤한 와. 수익이 되는 것 같아요. 박 대표 이건 한시적인 아르바이트인 것 그렇죠. 이제 같은데요. 뭐 우리 연말에 주로 있는데 인사팀에 연말에 가장 또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연말 정산 아르바이트를 하시면 나중에 인사팀 지원할 때도 도움이 돼요, 사실. 네. 뭐 인사팀뿐만 아니라 이제 회계팀이나 이런 쪽도 지원할 때도 도움이 되니까 뭐 인사 쪽이나 회계 쪽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아르바이트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알바를 고를 때 돈을 보게 되는지 아니면 뭐 근무 시간이나 여건이나 아니면 또 내가 미래에 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좀 그런 걸 좀 생각하는지 어떤 걸 주로 생각합니까? 저는 일단 알바를 딱 생각하면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시급을 제일 많이 봐요. 시급이 중요하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는 게 집에서 가까운지를 음.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도 중요한데 시간도 중요해서 네. 네, 시간과 돈을 많이 봅니다. 저는 좀 시간대별로 다른데요. 오전 타임이면은 조금 일찍 일을 해서 오래 일해서 좀 시급이 높은 데로 선호를 하고요. 저녁이면 집에서 가까운 데를 선호해서 좀 차비까지 줄 수 있는 그런 곳을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네. 박 대표님, 요즘에 취준생들 뭐 아르바이트 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스펙을 쌓긴 하는데 그렇죠. 혹시 주위에서 예. 또 많은 학생들을 만나니까 예. 알바 또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요즘 알바는 단순히 이제 돈을 벌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요. 그러니까 이제 알바 자체가 하나의 그 스펙 쌓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아르바이트도 전략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했었던 아르바이트가 나중에 다 기업 취업과 연계된다는 부분도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이제 할 직무와 좀 연관해서 내가 좀 가고 싶어하는 기업에서 또 주관하는 아르바이트 이런 데 좀 관심을 갖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근데 여러분 혹시 2016년 올해 기준 이 시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이 네, 정답. 아니, 말씀하시죠. 저는 당연히 알죠. 네, 얼마입니까? 6,030. 아, 네, 6,030? 맞습니다. 아, 그거밖에 안 줘요? 네, 6,030원인데요. 오. 근데 또 반가운 소식은 내년 2017년에는요, 6,470원으로 오른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네,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알바생들이 잘 모르는 게 있는데요. 꼭 받아야 하는 알바 수당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유급 주휴일이 발생하는데요. 이 유급 주휴일에
겨울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하루치 알바비 주휴수당을 받을 수가 아, 있습니다. 그래요? 네, 만약 사장님이 주휴수당을 지급한다는 말씀이 없으시면 좀 나중을 대비해서라도 증거를 좀 모아놓으시면 네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알바를 한 경우에는 시급의 50%를 더해서 받을 수가 있고요. 네. 휴일과 정해진 시간보다 더 일을 했다면 역시 시급의 50%를 더해 받는 휴일 수당 또 연장 근로 수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이상 일하면 이 알바생들도 당당하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년 이상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요. 네. 한 달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요. 네. 꼭 명심하시기 오, 바랍니다. 쏠쏠한데요? 네, 이런 수당이 사실 있는지 알고 계셨었나요? 이 페이를 덜 받았거나 이런 경험이 혹시 있으신지? 2년 전에 편의점에서 네. 일을 했을 때 이제 그 당시에 최저시급이 5,210원이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편의점 사장님이 편의점처럼 제일 쉬운 알바가 어딨냐고 하시면서 시급을 5,000원으로 계산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시급 차이가 210원이면 사실 뭐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모아주면. 예, 모아서 한 달 월급을 계산을 해보니까 10,000원 이상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속상해서 오래 일을 하지 못하고 그만뒀던 경험이 있어요. 요즘도 그런 분이 계시구나. 저 때는요, 고1 때 제가 방송반 하면서 선생님과 아버님이 허락을 받고 겨울방학 때 롤러장 DJ를 봤어요. 이야! 시네마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판을 다 갖고 갔기 때문에 최소한 30만 원을 받을 줄 알았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30만 원을 받았거든요. 네.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네. 근데 저는 말을 안 하고 사장님이 오케이 음악도 잘하네 하고 그만큼 줄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근데 거기 일하시는 분이 야 사장님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니니까 미리 돈 얘기를 했는데 에이 형 세상이 그런 거 아니에요. 나쁘게 보지 마세요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한 달이 끝나고 30만 원 줄 줄 알았는데 5만 원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졌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손이 날라오더니 저기까지 쓰러져 갖고 저는 그때 그분 고소할 뻔했는데 고소할 때도 없고 막 엉엉 울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무섭구나. 야 저는 이런 경험 혹시 박 대표님 받으신 경험이. 네. 못 받은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혹시? 아, 저는 뭐 못 받지는 않았는데 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일을 했는데 이제 돈을 못 받게 되는 경우에는 간할 그 사업장 간할 노동 사무소에 네네. 네. 진정을 넣으면 돼요 일단. 이제 진정을 아. 넣거나 아니면 이제 홈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하셔가지고도 네네네. 그 임금 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셔가지고 아, 그런 게 있어요? 제출하면 예, 네네네.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도가 있구나. 듣고 보니까 저만 맞아봤네요. 지금 같았으면 제가 신고를 했을 텐데. 네, 아무튼 좋습니다. 자, 이제는요. 저희가 아르바이트 5위까지 알아봤는데 4위는 어떤 알짜 아르바이트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4위입니다. 4위입니다. 일하는 여행자 게스트텝 알바입니다. 게스트텝이 좀 뭔지 궁금하시죠? 게스트하우스 스텝을 줄여서 게스트텝이라고 부르는데요. 흔히 알려진 아르바이트는 아니지만 여행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게스트텝만큼이나 매력적인 아르바이트는 없다고 합니다. 게스트하우스에 집결지인 제주도에서 게스트텝을 많이 구한다고 하는데요. 이거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게스트하우스의 천국이라 불리는 제주도에는요, 약 500개의 게스트하우스가 있는데요. 게스트하우스 스텝이 하는 일은 손님 받고 청소하고 또 같이 놀면서 게스트하우스의 일을 돕고 또 그곳에서 숙식까지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스텝 중에서는 제주도에 여행을 왔다가 너무 좋아서 아예 직원으로 눌러 앉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요. 제주도를 좋아하고 또 여행을 즐긴다면 비록 수당은 적지만 시간이 자유롭고 외국 사람들과 생활을 하니까 회화 실력도 늘고 이렇게 좋은 점이 참 많다고 합니다. 네. 이거 제 친구가 제주도에서 했었거든요. 게스트 알바 어떤 거 같으세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제주도 너무 좋아하는데 겨울에 한번 제주도를 그냥 가볼까요? 네. 제 친구는 제주도가 아니라 명동에서 게스트텝을 하고 그럴 수 있거든요. 있겠네요. 네, 근데 이제 외국 여행을 굳이 가지 않아도 네. 외국인들을 다양하게 많이 만나볼 수가 있어서 그건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리고 또 이런 소소한 생활 영어 이런 것들이 조금 늘어서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 사실 알바하려고 제주도 가는 분도 있는데요. 또 마음이 급한 분들은 공부하고 그래야지 좀 별개라는 거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또 아르바이트의 특특특 꿀알바가 뭐냐면요. 바로 관공서 알바입니다. 근데 이거 노려봐도 될 것 같은데 박 대표님 좀 예. 경쟁률이 좀 셀 것 같아요. 관공서 이번에 이제 겨울방학에 관공서 아르바이트 경쟁률이 서울 시내 24대 1이랍니다. 굉장히 이제 높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그 관공서가 왜 꿀알바냐고 하면 조건이 좋아요. 이제 주 5일 근무에 하루에 5시간만 일을 하면 돼요. 하루에 5시간 일을 하는데 하루 일당이
37,350원. 네. 그 정심식 때는 5,000원이 포함되어 있는 임금을 이제 받을 수 있으니까 네. 관련 이제 그 공기업이라든가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추천할 만한 그런 아르바이트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제가 또 귀가 솔깃할 만한 네. 조사를 준비를 했는데요.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에서 조사한 시급 높은 알바 베스트 5입니다. 네. 5위는요, 시급 1,284원인 외국어 그리고 어학원이고요. 오, 솔깃합니다. 네, 그리고 4위는 좀 더 많은 1,349원으로 입시 보습학원이 있습니다. 더 솔깃합니다. 그리고 3위는요, 시간당 13,210원 나레이터 모델인데요. 이 나레이터 모델이 뭐냐면 전시회 그리고 박람회 등 행사장에서 홍보위원 이런 거를 하는 거를 네네. 나레이터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2위는요, 13,555원인 피팅 모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시급이 가장 높은 대망의 1위는 뭘까요? 과외라고 생각했는데 과외. 그게 아마 어학원 거기에 외국어에 네. 포함될까요? 아, 굉장히 비슷한 답안인데 혹시 그래요? 다른 분 한번 도전. 홈쇼핑 모델 하는데 네. 왜 계속 먹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곤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의 홈쇼핑의 모델이 아닐까. 아니에요? 네, 아니고요. 1위는 현경 씨가 말씀하신 과외랑 좀 비슷한데 그래요? 시급 17,397원인 방문 학습지 알바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반면 시급이 가장 낮은 알바로는요, 6,134원인 독서실과 고시원 아르바이트가 뽑혔습니다. 아르바이트도 좀 왠지 시급을 많이 받고 적게 받고 이렇게 흑수저금수저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결과를 보고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보습학원이랑 저는 과외 알바를 했었는데요. 이런 고수익 알바들이 환경도 좋으면서 또 시급도 세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 현실이잖아요. 근데 단순 노동하는 편의점, 고시원, 독서실보다는 사실 공부도 해야 되고요. 네. 시험 기간에는 대학생 같은 경우는 겹쳐요, 시험 기간이. 그래서 그런 좀 위험도 감수를 해야 돼서 아무래도 네. 시급이 높은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아르바이트를 선택할지 오늘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게스트 발바에 있어서 3위 어떤 아르바이트가 있는지 한번 열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3위입니다. 일석이조 실내 스포츠 알바입니다. 이 봄, 가을에는요 야구가 있다면요 겨울에는 농구와 배구가 있다고 합니다. 시즌을 맞아요. 이 스포츠도 볼 수 있고 짭짤하게 돈을 벌 수 있어 단기 알바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요.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좀 제대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집 분야가 일단 좀 다양한데요. 경기 전후 관람객을 안내하는 안전요원, 그리고 경기장에 떨어진 땀방울 등을 닦는 마핑보이, 경기를 취재하는 기자석에서 보조 업무를 돕는 기자석 진행요원, 네. 그다음에 매표, 좌석, 매점 관리를 하기도 합니다. 페이는 시급과 1급으로 지급이 되는데요. 보안요원과 중계방송 보조는 1급 5만 원, 괜찮네요. 그리고 매표 소일은 시급 6,300원 정도입니다.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돈도 벌고 관람도 하고 좋을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매번 돈 주고 티켓을 사서 경기를 보러 갔던 스타일인데요. 이 알바는 근데 찾으려고 해도 굉장히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경쟁률도 세고 또 이제 인맥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네, 박 대표님 어떻게 알 수 있죠? 그거 네. 아니,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아, 그래요? 네, 다 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사실 네. 저도 이게 굉장히 궁금해요. 네. 굉장히 이제 겨울에 밖에서 아르바이트 하면 정말 춥잖아요. 춥잖아요. 실내에서 이렇게 정말 아르바이트 할 고생입니다.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다음 주 방송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근데 아르바이트 하면서 힘들든 안 힘들든 또 뭐 고생을 하든 안 하든 제일 좋은 게 이 아르바이트 받는 월급날이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좀 쏠쏠하게 벌었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아르바이트 월급날 그거 받아서 어디에 쓰셨는지? 저는 아르바이트 한 돈을 받아서 일단 생활비로도 많이 썼고 네. 일단 제가 그때 일할 때 돈을 벌었는데 쓸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친구들이랑 바나 클럽에 갔을 때 야 언니가 살게 이러면서 사주고 그래. 언니 오늘도 사면 안 돼요? 이미 사주세요. 언니 오늘 돈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취준생들의 궁금증을 영상으로 봐라. 바로 속실히 풀어보는요. 대박 코너입니다. 취업 주치 박쌤에게 물어봐. 자, 박쌤 받아주세요. 네, 여러분의 취업 고민을 명쾌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취업 주치 박옥식입니다. 네. 아르바이트 월급을 봐서 나이트클럽을 갔지만 오늘은 흰 가운을 입고 나왔습니다. 어떤 질문들이 있는지 자, 빨리 만나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열어봐 주세요. 안녕하세요. 23살 이용희입니다. 저는 현재 법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이고 졸업 후 기업의 법무를 담당하는 직무로 취업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정보가 많이 없어 감을 잡기 힘듭니다.
요즘 기업 법무 담당자 채용 동향은 어떤지, 연봉은 어느 정도인지, 어떤 역량을 키우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법학을 전공하시는 학생분이신 것 같은데요. 이제 법학을 전공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기업 쪽, 법무 쪽 직무를 좀 생각하시고 이제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좀 먼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 법학 전공자로서 법무 이외 쪽으로 갈 수 있는 직무들에 대해서도 같이 좀 고려를 해서 네. 학교 다닐 때 관련 과목들을 좀 수강해 놓는 것이 나중에 취업의 어떤 진로에 대한 폭을 넓힐 수 있다는 데 넓힐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도움이 되니까 좀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법학 전공자들 같은 경우에는 인사 직무에서도 좀 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노동법 같은 과목들을 미리 수강을 해놓으시면 나중에 인사 직무로도 진출할 수 있으니까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기업 법무에서 또 어떤 과목을 수강했던 사람들을 선호하냐면 특허나 지적재산권 관련 이제 과목들을 수강했던 분들을 좀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기술 이슈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이 관련 과목들을 수강해 놓으면 나중에 이제 그 법무 쪽 관련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 법무를 이제 그 지망을 하신다 그러면 요즘은 이제 로스쿨 졸업자나 이런 분들이 이 기업 법무 쪽으로 많이 이제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예전만큼의 어떤 그 들어갈 수 있는 TO가 많지가 않은 현실적인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또 좀 감안하셔가지고 공기업 쪽도 좀 관심을 가져놓는 게 좀 필요하고요. 그러려면 기본 3법이라고 하죠. 험, 민, 형. 이 기본 3법을 굉장히 충실하게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상법을 충실하게 좀 공부하는 게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법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이제 경영학적 지식이 좀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경영학적인 공부를 좀 해놓으시면 다른 법학 전공자들과 좀 차별화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는 뭐 시험을 보고 뭐 판사, 검사가 되는 게 아니라요. 로스쿨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또 요즘 또 변호사분들도 어려운 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또 다른 직종으로 또 이전하는 경우도 사실은 저는 이직을 하는 것도 많이 봤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 좀 철저히 준비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어떤 건지 열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럽학과에 다니고 있는 23살 박원우입니다. 저는 과 특성상 독일어와 프랑스어를 필수로 배우고 있어 어학 능력을 많이 살려 한국에 들어와 있는 자동차 관련 유럽 회사의 대외 협력 직무로 취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벤츠, 아우디 회사 외에 취직하기 좋은 유럽 회사는 어디가 있을지 취업 전문가이신 박쌤께서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질문하시는 학생이 이제 독일어하고 프랑스어를 이제 공부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이쪽 분야만 생각을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스스로 폭을 너무 제한하는 것은 취업 시장에서 그다지 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네. 좀 가능성을 좀 다양하게 좀 열어두시기를 좀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이제 그 독일이나 프랑스 쪽 자동차 관련한 회사를 좀 취업을 희망하시는 것 같은데 그 관련한 회사들이 사실 이제 국내에서 대표적으로 들어와 있는 회사 중에 이제 많이 알려진 회사는 이제 독일계 회사 중에 콘티넨탈 오토모티브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제 이 회사는 이제 독일계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굉장히 글로벌 기업이죠. 이제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계 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발레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독일계 회사 중에 이제 부시라는 회사도 굉장히 유명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제 포레시아 코리아라는 회사도 있으니까 이런 이제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제가 봤을 때는 좀 관심의 폭을 조금 더 넓혀주시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저희 뭐 또 후배들 중에서는 통역, 번역하고 또 동시 통역하시는 분도 많은데 정말 뛰어나게 잘하지 않으면 언어는 기본적으로 잘하는 거에 이제는 좀 극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다른 능력이나 또 다른 스펙을 쌓는 것도 또 내 능력을 좀 더 다른 쪽으로도 좀 개발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야, 오늘도 정말 막힌 속을 뻥 뚫어주는 우리 취업 주제 박우식 대표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대단합니다. 아까 좀 나이트클럽 얘기하다 좀 걱정됐는데 이 정도면 아주 충분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좋습니다. 짧고 굵게 겨울철 이색 아르바이트 베스트 5 저희가 지금 3위까지 실내 스포츠 알바를 알았습니다. 자, 2위는 어떤 건지 열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2위입니다. 뾰로롱. 고소득 연말연시 행사 알바입니다. 연예인도 연말에 행사가 많은 또 대목 중에 하나인데요. 자, 어떤 알바일까요? 뭐 대종상 영화제나 아니면 무슨 또 시상식 하는데 거기 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네, 시상식도 있고요. 송년회 등 연말연시 행사를 위해서 이벤트 기획사 그리고 호텔 전문 아웃소싱 회사 등에서 주로 모집을 합니다. 네. 행사장 시설 설치 그리고 행사 준비 및 연회 홀서빙 등의 일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인기 있는 건 바로 산타 알바입니다. 오. 네, 이 크리스마스 시즌 때
때 산타 복장을 하고 크리스마스 행사에 아이들과 기념 촬영 그리고 선물 증정 등의 일을 하게 되는데요.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에서 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건당 5만 원 내외로 4시간 일하고 10만 원씩 받는 곳도 있다고 하니까 괜찮네요. 단기 아르바이트를 생각한다면 괜찮은 알바인 것 같습니다. 산타 알바나 행사 알바 해본 경험 혹시 있으세요? 아니면 뭐 하고 싶다거나? 저는 그런 네. 경험은 없는데 네. 저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 놀이동산 가면은 네. 이제 그 인형 옷 인형 입고 탈 막 알바. 춤 엄청 추는 거 네. 있잖아요. 그거 해보고 싶어요. 근데 네. 그게 생각보다 힘들다고 정말 하더라고요. 힘든 게요. 땀 여름에 하잖아요. 한 나서. 10kg가 빠집니다. 저희는 이제 개그맨 하면서 그런 탈 쓰는 거 가끔 해봤기 때문에 아우 힘듭니다. 죽습니다. 네. 궁금한 게 겨울에 하면 좀 따뜻한가요, 그러면? 겨울에 하면 따뜻한데요. 네. 겨울에 하면 또 그걸 여러분들이 써갖고요. 땀 냄새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는데 이게 또 얇아요. 보기보다 안에 털이 있는 게 아니라서 오히려 춥습니다. 네. 그럴 수 그 빨래 있겠네요. 안 해줘요. 빨리 잘 안 합니다. 본인이 하셔야 되는데 좀 망가지면 물어내야 됩니다. 네. 정선 씨는요? 저는 산타 알바 굉장히 해보고 싶은데 산타는 할아버지잖아요. 음. 그래서 산타 할머니 알바가 있다면 좀 해보고 싶은. 산타 언니 해야죠. 산타 와이프. 할머니. 산타 와이프. 네. 네. 뭐 그런 것도 괜찮은데 박 대표님, 근데 요즘에는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도 뭐 이렇게 공사 현장에서 일해봤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요게 좀 이렇게 짭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 30대 이렇게 우리 대학생의 늦은 나이에 그러니까 아르바이트한테 3D 업종에 많이 간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일이 어렵고 좀 힘든 일이기 때문에 좀 짭짤하다고 하는데 또 아르바이트 하다가 다치면 이것도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특히 이제 아르바이트, 그런 이제 좀 3D 업종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시면 이 사고가 났을 때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아르바이트라고 하시더라도 계약서를 반드시 사대 보험에 들었는지 그렇죠. 아닌지 네. 꼭 확인해야겠네요. 꼭 그런 것들이 이제 작성을 꼼꼼하게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꼼꼼하게 좀 챙겨볼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이제 저도 여러 가지 이제 주위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분을 봤는데 제가 소송 가는 거 보니까요. 계약서를 썼으면은 이게 나라에서 일정 부분 보상해 주는데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 이게 또 누구한테 묻고 안 하고 진짜냐 가짜냐 하는 거에서 그래서 계약서를 꼭 쓰는 걸 확인해 주셔야 되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구나. 그런데 요즘 사실 직장인들도 알바를 많이 하고 있다고 그래요? 하는데요. 10명 중 2명이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말한 조사가 있습니다. 네. 주로 고객 상담, 그리고 리서치, 전화 주문 접수, 교정 교열, 강사나 교육 관련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한 달 평균 3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를 번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실 직장인들도 돈 들어가는 곳도 많고 또 월급으로는 부족하니까 이렇게 요즘 투잡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주위에서 좀 이런 경우 보신 적 있으세요? 제 동기들 중에서는 이제 회사 다니면서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알바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결혼 자금을 모아야 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유럽 여행을 위해서 여행 경비를 위해서 이제 모으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제 회사 몇 개월 다니면 좀 적응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적응한 뒤에 이제 그 다음에 알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알바를 하는지 좀 물어봤더니 과외를 하기도 하고 커피숍 마감, 번역, 어린이들 유치원에서 집에 데려다주는 그런 일들도 네네네. 하더라고요. 요즘 직장인들 보니까요. 내가 사실은 마술을 하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공무원이나 직장에 다닌단 말이에요. 내 꿈을 포기했겠냐. 그래서 주말에만 마술을 또 아르바이트 하는 분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어떤 분들 봤냐면은 자기 하는 일 외에 또 다른 취미로 일을 시작했다가 네. 자기 만족감에 아르바이트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좀 그런 것도 괜찮은데 박 대표님은 혹시 본인도 아르바이트? 주변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 중에 그런 경우 봤어요.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 많죠, 맞아요. 사실은. 많죠. 예. 네. 그러니까 굉장히 피곤할 것 같은데 사실 들어오는 월급은 빠듯한데 이제 애들 교육비라든가 그렇죠. 들어가는 비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대리운전 하시는 그런 이제 가장들도 많이 봤습니다. 박우식 대표님 프리랜서라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예. 제가 아르바이트 자리 하나 예, 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그러면요 오늘의 영예일입니다. 짧고 굵게 겨울철 이색 아르바이트 어떤 게 제일 좋을지 자 1위 열어봐 주세요. 네, 1위입니다. 겨울 알바의 꽃 스키장 알바. 겨울철에 인기 있는 스키장 알바는요 빼놓을 수 없습니다. 뭐 저희 시대에도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요. 좋아하는 스키도 탈 수 있죠. 스노우보드 탈 수 있죠. 금상첨화가 있는데요. 좀 더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12월까지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를 중심으로 네. 주요 스키장과 콘도 그리고 리조트에서 겨울 스키장 알바생 모집이 이루어지는데요. 업무 내용도 다양합니다. 스키장 눈 관리부터 장비를 빌려주고 관리하는 렌탈, 그리고 안전 관리, 순찰을
담당하는 패트롤, 스키 강사, 매표, 주차 관리 등 직무를 담당하게 되는데요. 숙소에서 숙식을 제공받으면서 페이도 높고 또 괜찮네요. 퇴근 후에 자유롭게 스키를 탈 수가 있어서 상당히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혹시 다들 스키 좋아하시나요? 네. 저는 놀라시겠지만 스키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제가 어릴 때부터 대만에 가게 돼서 대만이 더운 나라잖아요. 네. 그래서 대만에 살다가 미국 갔는데 미국에서는 또 텍사스를 가게 또 더운 돼서 거기도 더운 네, 나라예요. 맞습니다. 하와이에 안 간 게 다행이네요. 네. 두 군데 다 추워봤자 영도밖에 안 돼요. 그렇구나. 영도가 되면은 이제 텍사스에서는 수업이 캔슬도 되는데 예, 그래서 한번 진짜 스키 알바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공짜로 스키도 탈 수 있고 눈도 볼 수 이번에 한번 있고. 가보세요. 네. 그리고 이거 하면 좋은 게 제 친구가 스키장 알바를 했었는데 연애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보드를 굉장히 좋아해서 보드를 타러 매년 겨울에 스키장을 가요. 이 스키장에서 보드를 탈 때 상급자 코스에서 타면 진짜 엄청 빠른 속도로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아는 언니 중에 한 명은 이제 보드를 타다가 내려간 사람이랑 부딪힐 뻔한 아이고. 거예요. 그래서 그걸 피하다가 완전 제대로 넘어졌어요. 근데 그때 때마침 지나가던 네. 스키장 알바생이 그걸 보고 이제 의무실까지 데려다 준 거예요. 다행이다. 근데 이제 데려다 주는 그 사이에 이야기를 나눴는데 알고 봤더니 친하지 않은 초등학교 동창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동창이랑 지금은 연애를 하고 있는 정말 만남의 장이 많네요. 네. 그렇구나. 박 대표님은요? 네. 스키 좋아하세요? 저는 어릴 때 스키를 굉장히 많이 탔죠. 네. 우리 이제 집이 그 시골이어서 네. 제 고향에 가면 겨울만 되면 그 산이 스키장이에요, 그냥. 네. 그래서 혹시 이제- 대나무 스키 같은 거 얘기하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비료포대. 네. 비료포대에 이제 그 볏짚 있잖아요. 네네네. 그걸 딱 놓고 타면 정말 좋습니다. 진짜 해보고 싶다 갑자기. 네, 한번 네. 경북 봉화 한번 오세요. 네. 누르면. 그건 스키가 아니라 비료포대입니다. 근데요, 이 알바생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또 금수저 알바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바로 부모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이유보다도요, 사회생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근데 네. 이것도 사실 이제 금수저 알바인 것 같은데 혹시 주위에서 이런 경험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제가 아는 분은 고등학교밖에 졸업을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사고를 쳐서 애를 낳았어요. 네네네. 네, 근데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뭐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부모님이 하시는 식당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남편도 거기서 같이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애도 잘 키우고 있는 것 네. 같아요. 미국 친구입니까? 한국 분입니다. 한국. 네. 나중에 또 그 식당을 물려받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정말 금수저네요. 네. 그래서 전 여대를 다니다 보니까 여자인 동기들 중에 금수저 알바생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집에 경제적인 여유가 돼서 돈에 대한 걱정보다는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이렇게 알바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공부를 진짜 너무 안 하는데 네. 너무 취업에 대한 걱정도 없이 놀고 먹고 이것만 해서 왜 그러냐 했더니 아버지가 회사를 물려준다고 했다고.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조금은 씁쓸하더라고요. 그런 건 또 그럴 수 있는데 네. 저는 사실 부모님 가게에서 일하는 게 금수저 알바생인가 싶기도 한 게 경제적 지원을 안 받고 어쨌든 자기가 일을 해서 그러니까 정당한 또 대가를 반대로 생각하니까 나는 받는 일해서 거잖아요. 부모님한테 용돈이 아니라 일해서 네. 아르바이트 비를 받는. 그러고 그래서 보니까 또 저는 그렇네요. 이게 왜 금수저 알바생이지 했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저도 이제 그 고향이 지방인데 네. 그 제 지방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는 아버님이 하던 일을 가업으로 물려받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정말 고등학교도 공부를 안 해요. 그러니까 대학도 이제 뭐 그냥 대충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보면 지금 다 대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이제 있는데 뭐 이것을 뭐 가업을 물려받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그 가업을 생각을 하면서 다른 경험을 오히려 좀 소홀히 하는 것들은 좀 그 사람 성장을 위해서 좀 바람직하지는 않지 않는가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집이 가난해서 정말 아르바이트 중에 안 해본 게 없는데요.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요. 네. 사소 고생한다고 해갖고 제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대기업이나 공기관에서 강연을 할 때 정말 저의 정말 산 소재가 되는 거니까 저는 좀 가정이 힘들다고 하더라도 아르바이트 하는 걸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오히려 즐기시면 네. 여러분에게 큰 자산이 된다고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근데 사실 이 취준생들은 알바냐 취업 준비냐 좀 선택을 해야 하는데 네. 이게 용돈 벌자고 사실 시간 낭비를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취준생들이 좀 현명하게 전략적으로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기업에서 보면 제출 서류 중에 고등학교 생활 기록부를 내라. 아니면 이제 뭐 대학교 교수님 추천서를 내라. 전에 이제 인턴이나 아르바이트 했던 곳에서의
그 추천서를 내라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왜 그런 걸 요구할까요? 왜 그런 걸 요구할까요? 태도를 보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리 이제 지현 씨가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 사람의 어떤 인성적인 부분들을 좀 그렇겠네요. 보려는 측면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네, 네, 네. 요즘 기업에서 평판 조회라는 걸 합니다. 평판 조회. 그 사람이 전에 이제 뭐 경력직 같은 경우에는 평판 조회를 많이 해요. 그 전 회사에서 주변 사람들의 평가가 어떤지 이런 걸 다 전화를 뭐 일일이 다 해본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그냥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름대로 주인의식을 갖고 하셔야 그 사장님이 또 좋게 보고 나중에 추천서도 써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전략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기업, 그 기업에서 주관하는 여러 대외 활동, 예를 들면 인턴이나 아르바이트, 공모전, 대외 활동, 홍보대사 이런 경험들을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략하시는 건 굉장히 그렇겠네요. 도움이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랭킹쇼 잡 위클리 취업 주치 박우식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취업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소개서. 그렇죠. 이 자기소개서 작성을 가장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오늘은 이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러분들 이제 이력서부터 네.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력서 이제 기본적인 이제 폼인데 근데 이제 이 이력서 같은 경우에는 이 채용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이제 통과되면서 사진 부착을 이제 안 하게끔 되죠. 요즘은 이제 사진 부착은 이제 안 하게끔 되지만 뭐 일반적인 형태예요. 일반적인 형태인데 그게 이제 뭐 이번에 그 내년에 이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바로 이제 적용이 되는 그런 부분도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기본적인 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몇 가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키포인트만 좀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 희망 연봉을 기재하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희망 연봉을 기재할 때 많은 학생들이 희망 연봉 어떻게 기재할까요?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하는데 회사 내규라고 적으세요. 회사 내규라고 적으래. 가장 무난하다. 왜냐하면 신입사원 연봉이 기업마다 다 정해져 있어요. 어느 정도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내가 너무 높게 적으면 그것도 하나의 불합격 사유가 될 수도 있어요. 극단적으로는. 그렇다면 너무 낮게 적어. 오히려 좀 자신감 없어 보이는 느낌도 줄 수 있어요. 그럼 회사 내규로 무난하게. 그리고 두 번째는 신입사원이 너무 근무 조건이나 연봉을 따지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은 조금 보수적인 기업의 어떤 이 상사들 입장에서는 그다지 탐탁하게 생각 안 하는 그런 측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굳이 너무 드러내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락처들은 여러분들이 집전화, 휴대폰 이거는 이제 비상 연락 가능한 부분들까지 여러분들 꼭 챙겨서 적어 주셔야 돼요. 어떤 학생들 같으면 연락이 합격자 이제 통보를 하려고 하는데 연락이 안 되는 경우예요. 그런 학생 굉장히 진짜 어려운 그런 이제 상황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다음에 이게 주소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뭐 우리가 프로그램에서도 한번 소개했지만 사실 이게 출퇴근 거리 기업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회사와의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면 사실 그것도 회사에서 저도 이제 현직에 있을 때 너무 먼 지원자가 지원하면 약간 꺼려져요. 이 친구가 정말 우리가 뽑으면 올까? 막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서 만약에 정말 내가 가고 싶은 회사인데 내가 너무 좀 멀어. 그러면 그쪽에 사는 내가 뭐 친척이 있으면 주소지만 잠깐 옮겨 놓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네.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제 그 학교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이제 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가 이제 대학 같은 경우 이제 빠져있지만 중학교까지는 굳이 넣을 필요는 없고 고등학교나 대학 정도만 넣으면 되고요. 경력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지나치게 짧은 경력들은 빼는 게 낫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경력 기간이 최소 뭐 한 달 이상 되는 정도의 경력 같은 경우에는 저는 넣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 경력을 넣을 때는 반드시 내가 지원하는 직무와 조금 더 연관이 있는 경력을 좀 중심으로 해서 넣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거 상중하 표시하는 거 있죠. 네. 어떤 학생은 너무 솔직하게 하하하하 기분 좋아하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예를 들면 그죠? 주관적이잖아요. 뭐 어떤 기준으로 얘가 상이고 중이고 이거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무조건 일단 상으로 하세요. 상으로 하고 뭐 지금 나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다. 나중에 이제 보여주면 되는 거고
이제 입사한 다음에 또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너무 위축돼서 여러분들이 설명할 필요는 없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자격 면허 같은 경우에도 어떤 학생들은 뭐냐면 뭐 미주알 고지가 있는 자격증 막 다 적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럼 오히려 어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얘가 뭐 우리 회사에 진짜 뭐 그 어떤 학생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영업을 지원하는데 금융 자격증만 잔뜩 적어놓는 거야. 그럼 정말 얘가 이 직무에 관심이 있는 애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네. 금융 분야를 지원하는 사람들은 관련 자격증이 아니면 안 쓰는 게 낫나요? 그렇죠. 뭐 굳이 너무 이렇게 동떨어진 것들은 굳이 쓰지 말자라는 거죠. 너무 이제 생뚱맞은 것들. 이런 것들은 어쨌든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얘 우리 회사에 입사하려는 의지가 있는 애냐, 네. 우리 회사만 좀 바라본 애냐. 물론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그런 느낌을 갖기를 원해, 기업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얘는 우리 회사만 바라보고 정말 해바라기처럼 우리 회사만 바라보고 준비해온 애다. 이런 느낌을 자꾸 줘야 돼. 여러분들이 오너라고 생각해보세요. 항상 취업을 준비할 때는 역지사지의 마음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CEO이면 어떤 애들을 원할까? 우리 회사만 막 해바라기처럼 바라보고 준비한 애를 원하겠어요? 이리저리 찔러보는 애들을 좋아하겠어요. 그죠? 네. 그 여기에서요 네. 경력을 쓰는데 꼭 회사나 근무했던 그런 부서를 꼭 적는 활동이 아니라 뭐 동아리나 이런 활동도 혹시 기재해도 괜찮아요? 경력에서 동아리 활동은 기재는 안 되죠. 경력은 뭐 아르바이트나 그다음에 인턴, 직접 뭐 회사에서 근무했던 거. 대외 활동도 되나요? 약간 이제 그 어떤 물론 이제 꼭 금전적 목적은 아니더라도 회사와 좀 직무와 연관해서 좀 했었던 경험들. 뭐 대외 활동은 이제 많은 회사들이 이런 경력란이 아니라 다른 란으로 뽑아요. 여기 이제 이력서에서는 좀 빠져 있는데 대외 경험이나 학교 생활 경험 뭐 이런 이제 그런 항목들에 이제 따로 뽑아주는 게 좋죠. 적는 란이 있군요. 그리고 담당 업무에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적어야 그러니까 이제 뭐 담당 업무는 내가 실제로 그 뭐 아르바이트든 그 회사에서 인턴을 하셨든 그 회사에서 내가 했었던 주 업무와 그다음에 그 주 업무를 쓰신 다음에 그 주 업무와 관련해서의 세부 업무들을 간단하게 써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 큰 카테고리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인사팀에서 인턴으로 일했는데 채용 업무를 했다. 그럼 채용 업무 중에서도 뭐 입사 서류 공지 업무, 뭐 그다음에 채용 서류 정리 업무,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세부 업무를 간단하게 좀 정리를 같이 해주는 게 좋죠. 적어주는 게.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수상 내역 이건 중요한 거. 뭐 여러분들 이제 그 수상 내역이 있으면 이제 기재를 하면 되고 여기서 좀 체크하셔야 되니까 취미나 특기 이런 것도 좀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분야와 관련해서 좀 센스 있게 적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취미.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뭐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영업 지원하는 분들 같으면 저는 예를 들어서 뭐 폭탄주 제조가 취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노래방에서 탬버린을 잘 칩니다. 여기 비웃는 거예요? 좀 우리가 그렇게 가야 돼요. 어떤 분은 그 삼겹살 굽기를 특기로 그건 하셔서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아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제 그 삼겹살 고기를 타지 않게 잘 굽습니다. 이런 것도 신입사원 여러분들이 신입사원 딱 들어가면 세 가지를 잘해야 돼요. 뭐 첫째 인사를 잘해라. 두 번째 선배 사원들 얘기하면 메모를 잘해라. 세 번째 뒷담화하지 마라. 그리고 밥 먹으러 가면 무조건 항상 젓가락이나 숟가락 물컵들은 미리미리 알아서 닦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저는 지금 그것이 버릇이 돼갖고 지금 이 나이에도 어디 식당에 가면 제가 먼저 숟가락 놓고 이래요. 그 신입사원 때 그렇게 이제 배운 게 있어. 여러분 무조건 그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나중에 직장 생활할 때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다. 네. 결국 신입사원들이 인정받는 게는 사소한 것부터 실제를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되고 특기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해당하는 직무와 연관해서 좀 내가 갖고 있는 강점들 좀 연관해서 좀 써주면 좋겠죠.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은행 쪽에 지원한다. 뭐 좀 암산을 잘해요. 뭐 이런 것도 하나의 직무 연관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특기라 그러면 뭐 그런 것들 좀 적어놓는 것도 굉장히 좋죠. 예를 들면 자 지금부터는 자기소개서를 그러면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현경 씨. 자기 말 그대로 내 자신을 소개하는 소개한다. 우리 정선 씨. 저도 같은 생각인데. 같은 생각. 예, 예. 자기를 회사에 알리는. 알리는. 네. 우리 지연 씨. 내가 이 회사에 맞는 인재다를 표현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 지연 씨가 내가 원하는 답이 한 50% 맞았는데요. 자, 100% 저는 입사 지원용, 기업에 입사하는 네. 입사 지원용 자기소개서는 저는
내가 이 기업 이 직무에 얼마나 잘 맞는 사람인지를 설득하는, 그냥 단지 알리는 의미보다는 좀 더 한 단계 나가야 돼요. 설득하는 비즈니스 문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내 자기소개서를 보고 얘는 한번 불러보고 싶다. 그게 설득이 돼야 돼. 그러니까 단순히 나를 알리는 데서만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설득을 하고 비즈니스 문서라고는 왜 비즈니스 문서라고? 비즈니스 문서라는 것은 우리 여러분 나중에 이제 기업에 들어가면 알겠지만 기업에서 쓰는 다양한 문서가 있어요. 기획서, 품위서, 보고서 다양한 문서가 이런 문서를 총칭해서 비즈니스 문서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이 비즈니스 문서는 비즈니스 문서의 작성의 원칙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냐? 세 가지가 주제의 일관성, 두 번째는 간결하고 구체적으로 써야 돼요. 자기소개서도 똑같아요. 왜 이렇게 써야 되겠어요? 왜 비즈니스 문서의 양식에 맞춰 써야 돼요? 자기소개서를. 우리가 결국 쓰는 자기소개서는 누가 읽어봅니까? 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읽어보죠.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읽기 편하게끔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비즈니스 문서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자기소개서도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쓸 수 있어요. 주제의 일관성과 간결하고 구체적으로. 근데 많은 학생들이 자기소개서 쓰기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가장 큰 이유로 얘기하는 거, 저는 자기소개서 쓰기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너무나 글짓기를 잘해야 된다라는 압박감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소개서는 글짓기가 아닙니다. 글 잘 쓰는 사람을 뽑기 위한, 그러면 뭐 다 국문과나 문예창작과 뭐 이런 애들만 다 뽑지, 기업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는 글을 잘 써야 된다는 부담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이 기업이나 이 직무에 좀 적합한 사람이냐, 잘 맞는 사람이냐, 그것을 내가 했었던 경험을 중심으로 자꾸 설득을 해나가는 데만 초점 맞췄어. 그러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잘 쓰기 위해서는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냐? 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첫 번째는 뭐냐면, 많은 학생들이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정작 내가 지원하는 기업이나 직무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해요. 기업에 대해서 모르는데 어떻게 쓸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비주얼 미디어 지원하는데 비주얼 미디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쓸 거야? 그죠?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 회사가. 이 회사는 어떤 비전을 갖고 있고 어떤 경쟁력이 있고 어떤 사람을 원하고 알아야죠. 알아야만이 내가 거기에 맞춰서 잘 쓸 수 있는 거야. 근데 많은 학생들이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어려워하는 게 못 쓰는 애들이 공통점이 뭐냐? 기업에 대해서 안 알아봐. 공부를 안 해. 기업에 대해서. 그리고 쓰기 힘들다고 그래. 그건 뭔가 말이 안 맞잖아요.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뭘 해야 되냐? 무조건 자기소개 쓴다고 해서 막 항목 갖다 놓고 노트북 앞에 이렇게 앉아있지 말고 그 기업에 대해서 조사하고 분석하고 현직자도 만나보고 발로 뛰어야 돼. 그걸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어쨌든 내가 어떤 경험을 하고 살아왔는지를 정리하셔야 돼요. 많은 학생들, 우리나라 자기소개서는 기본적으로 경험을 기반으로 쓰게 돼 있습니다. 경험 기반 자소서. 근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경험을 했는지도 정리가 안 된 친구들이 있어요. 내가 뭘 했지? 여기에 해당하는데 경험이 뭐가 있지? 이게 모르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두 번째 해야 될 건 뭐냐? 내가 했던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마이 스토리, 경험 정리를 꼭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경험 정리를 하신 다음에 내가 해당하는 직무에 여러분들 올릴만한 내 경험들은 뭐가 있냐? 그걸 이제 도출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비즈니스 문서 작성법의 원칙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 2단계는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자, 3단계 비즈니스 문서 작성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비즈니스 문서 작성법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주제 문장을 두 가지로 쓰라는 주제 문장. 여러분들 어떤 항목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성장 과정. 근데 성장 과정에서 뭘 어필하려고 하는지 주제 문장 먼저 딱 뽑아주세요. 그 다음에 후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면접관들이 여러분들 내가 인사 담당자에 있었지만 자기소개서 굉장히 꼼꼼하게 읽어볼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그 많은 꼼꼼 언제 다 꼼꼼하게 읽어? 물론 요즘은 꼼꼼하게 읽어보는 그런 회사들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핵심을 빨리 본다고 그 사람들. 자기소개서 하나 보는데 오래 걸리지가 않아요. 그러면 자기소개서가 눈에 팍팍 띄게끔 딱 써줘야 돼. 그럼 두 가지식으로 딱 포인트를 딱 강조해주고 얘가 뭔 얘기 하겠다. 어차피 신입사원 자기소개 내용들이라는 게 사실 좀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눈에 잘 띄게끔 잘 표현해 줄 것이냐. 이거 잘 생각해. 그러면 두 가지식으로 잘 뽑아줘야 되는. 그럼 두 가지씩 제목 뽑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두 번째는 어쨌든 자기소개서는 경험 기반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6화 원칙에 맞췄어야 되는데 어떤 학생들은 저는 뭐 국토대장정을 갔다 왔는데 많이 힘들었지만 이걸 극복하고 어떻게 했습니다. 뭘 배웠습니다. 이렇게 썼는데 정작 언제 갔다 왔는지 누구랑 갔다 왔는지 얼마 기간 동안 갔다 왔는지
구체적으로 기업 입장에서 궁금해할 수 있는 내용들을 성실하게 작성을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어떤 경험을 기반으로 작성하실 때, 경험에 대한 내용들을 작성하실 때는 육하 원칙에 근거해서 작성하라는 걸 꼭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 이야기 구성하기는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인데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가급적 결과나 성과가 있는 부분들은 수치적으로 보여주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수치적으로.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항목별로 그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를 좀 빠르게 잠깐 설명을 할게요. 예를 들어서 성장 과정, 기업 입장에서 성장 과정을 왜 물어보느냐?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어디에 영향을 받았냐? 가치관의 성격 형성 측면이나 관심 분야나 적성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좀 영향 받았는지를 좀 궁금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영향 받았던 것들이 지원 기업하고는 또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를 좀 알려고 하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내 성장 과정도 뭔가 지원 기업과 직무와 좀 연관성 있는 스토리를 뽑아주는 게 훨씬 낫겠죠.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예문을 제가 간단하게 좀 뽑아온 건데 이 친구는 어릴 때 컴퓨터에 굉장히 관심 있었던 얘기를 써놨어요. 어디 지원하냐? IT 쪽 지원하는 친구야. 뭔가 성장 과정부터 일관성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재 선택도 중요하다는 거야. 성격의 장단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전에 이제 그 홀랜드 박사의 그 직업 심리 유형, 성격 유형 검사에 의하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직업은 내 성격이 반영된 결과라는 거야. 내가 이 강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 강사라는 직업을 하는데 이것도 내 성격이 여기에 맞기 때문에 내가 이 직업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그 사람의 성격과 직업에서의 요구되는 성격과 이것들은 굉장히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성격의 장점은 그 직업에서 그 직무에서 어떤 성격을 좀 더 선호하는지를 이해하고 그것과 좀 매치시키는 게 훨씬 낫겠죠. 자, 여러분들 이제 경험 항목 작성하실 때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스타 기법. 자, 여러분들 이제 어떤 뭐 여러 가지 학교 생활 경험이나 성과가 있었던 경험, 극복했던 경험, 성공 경험, 실패 경험, 많은 경험을 물어보는 항목들이 있는데 스타 기법을 딱 머릿속에 내요. 스타의 S는 뭐냐? 상황이에요. 언제, 시기나 상황,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다음에 T, 내가 했었던 경험에서의 문제나 과제, 목표, 아니면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배운 게 뭔지. 그다음에 A, 액션이죠. 그래서 내가 그 경험에서 내가 했었던 구체적 행동.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뭐 팀이나 단체로 했던 경험도 많잖아요. 뭐 공모전이나 프로젝트 이런 거 팀이나 단체로 하잖아요. 그러면 팀이나 단체로 한 경험들 같으면 그 팀이나 단체 내에서 내가 어떤 역할과 기여를 했느냐 여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다음에 리절트는 이제 결과는 수치적으로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빠르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자소서 항목 중에 이런 항목들이 있어요. 우리가 당신을 채용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직무 관련 어떤 강점이 있습니까? 그다음에 직무 관련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직무 관련 경험이 뭐가 있습니까? 직무 관련 어떤 준비를 했습니까? 이런 거 많이. 이런 질문 문항은 답변의 패턴은 비슷해요. 어떻게? 해당 직무에서 요구하는 역량이란 말은 그 직무에서 성과를 잘 내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인성 이런 것들이 상호작용 하나만 있어서 성과가 잘 나는 거 아니라 이런 요소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긍정적 행동으로 연결됐을 때 성과가 높아지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인사 직무를 지원한다. 그럼 인사 직무에서는 어떤 지식과 기술, 인성을 요구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역량을 내가 잘 갖추고 있다는 것들을 두 가지 형태로 여러분들이 어필하는 것이 좋겠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지원 동기와 포부 관련인데 지원 동기와 포부와 관련해서는 사실 뭐 내가 이 회사를 지원하는데 각자 나름대로 이유가 다 있겠죠. 근데 뭐 많은 학생들이 뭔가 이런 이유로 이제 지원하는 학생들, 이런 이유로 이제 지원하는 학생들도 꽤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아시아나 항공을 지원하면 뭐 아시아나 항공을 이용해 보니까 너무나 서비스가 좋아서 지원한다. 내가 뭐 해외에서 햇반을 먹어보니까 너무나 맛있어가지고 제일제당 지원한다. 물론 그런 이유로 지원할 수도 있죠. 근데 기업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좀 상투적이야. 그러니까 본인이 어필해야 될 부분을 제대로 어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원 동기나 포부 같은 경우는 어떤 접근이 필요하냐? 저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직무와 좀 더 연계해서 지원 동기를 쓰는 것이 좋다는 거죠. 내가 먼저 예를 들어서 마케팅이다, 뭐 IT 개발자다, 뭐 방송 쪽 기자다. 그러면 내가 어떤 계기로 그 직무에 관심을 갖게 됐냐 이거야. 그다음에 이런 내 목표를 이루는데 왜 예를 들어서 뭐 JTBC가 가장 좋은 회사인지, 뭐 아니면은 삼성 SDS가 가장, 뭐 아니면은 뭐 CJ가 가장 좋은 회사인지. 그걸 이제 내 꿈과 연계해서,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직무 목표, 이런 내 꿈을 이루는데 직무 목표를 이루는데 왜 이 기업이 가장 적합한 회사인지를 설명하는 그런 이런 논리로 쓰면 기업 입장에서 보면 아, 이 친구는 직무에 대한 목표가 굉장히 분명한 친구구나. 굉장히 실무형 인재구나. 직무에 대한 준비가 잘 돼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기업에서는 어떤 인재? 실무형 인재를 선호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최근에 기업에서 선호하는 인재상에도 상당히 부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러면 내가 이 기업에 입사해서 어떻게 기여하겠다. 논리 흐름을 그렇게 가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들 이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사실 뭐 짧은 시간 동안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기소개서를 좀 잘 쓴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자꾸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쓰고 저는 제가 많은 학생들 자기소개서를 상담을 하고 하지만 처음부터 자기소개서를 잘 쓴 학생은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수정과 퇴고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 자꾸 서류 탈락해. 그럼 내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좀 더 이 퀄리티를 높일 것일까? 자꾸 고민하고 업그레이드 시켜나가야 된다. 그런 노력하지 않고 자꾸 서류 합격이 안 된다라고 푸념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제 강의가 여러분들 이 자기소개서 준비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저희는요, 취업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저희가 겨울철에 할 수 있는 이색 아르바이트 5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 두 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알바를 생각하면 뭐 편의점이나 과외밖에 생각을 못 해봤는데 이렇게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보니까 진짜 저 게스트앱 알바 해보고 싶어요. 네. 제주도 좋아요. 가면은 한번 해보고 싶고 알바든 뭐든 열심히 하면은 그 중에서 이제 맞아요. 배우는 거가 꼭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뭐 배우는 게 없더라도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고 좋은 분을 만나서 많이 배울 수도 있는 거니까 뭐든지 다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어가지고 오늘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요. 오늘 이 방송을 보신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하고 싶은데요. 네. 이제 일주일 뒤면 2017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도 마무리 잘 하시고 이 방송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내년에도 또 기쁨과 행복이 2배로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MC 같았습니다. 정말. 네. 제가 할 말을 대신해 주셨는데 박 대표님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정말 그 아르바이트를 하실 때에도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아르바이트를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돈도 벌고 앞으로 취업하실 때 직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셀러리맨의 일상을 통찰 있게 그려낸 일본의 유명 만화가 히로카네 켄시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심으로 만나고 싶은 자기 자신은 무언가에 열중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이다. 충실한 삶을 사는 자신이다.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자신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충실하게 살 수만 있다면요,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든 월급쟁이 생활을 청산하고 어부가 되든 아무래도 좋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이치, 어떤 모습에서든 충실한 삶을 사는 자신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 못 보신 분들은요, 유튜브나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요, 다음 시간에 알찬 정보, 취업에 도움될 수 있는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